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도 상승 마감에 상당히 반가웠는데요. 오늘은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요. 장 초반에 약세 모습이었지만 장중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활기를 좀 크게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오늘 마감 클래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가요. 장 초반에 약세였지만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이 상승 전환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순매수에 더 힘입어서 코스피가 4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우선은 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모두 다 고르게 상승하면서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HTS 상으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외국인이 줄곧 매수세로 계속해서 침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빨간색 이동평 유선이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인데요. 일단 마감 상태로 했을 때는 2천억대로 해서 외국인 순매수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수로 하였다가 다시 매도로 하였다가 마지막에 비로소 매수세로 마감했었는데, 자, 그 힘과 흐름이 그보다 더 강한 매수세로 해서 꾸준하게 이 추이를 유지했다는 것이고요. 수급별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한 전환,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색깔을 바꾸는 듯한 모습으로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요. 업종별로 했을 때 대체로 큰 종목들, 대형주로 해서 시장 포인트를 잡았었는데요. 자, 우선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강세로 시장이 진행되었고, 이 안에 제조업, 전기전자 섹터가 강했다. 제가 어제 이 부분들 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시장이 저점 인식이 되고 반등을 할 때 어떤 섹터로 움직임이 나오느냐. 오늘 만약에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 월봉의 지지,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어제 움직였던 섹터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학습 효과로 해서 저점 인식이 커지는 성장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선은 그와 같은 포인트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반등세로 보였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섹터가 그대로 전기전자, 대형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어제와 조금 다른 모습 확인되실 겁니다. 어제는 일부 종목이 안에서 시세가 왔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자동차 섹터가 조금 약세였고요. 대체로 모든 종목들이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특징적인 종목 업종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반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동안에 이 시장 경기 동향이 상당히 어려운 것과 동시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주요 종목들이 악재가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업황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종목 섹터였습니다. 저희 역시도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보지 말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섹터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종목들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수 상승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반등을 했는데 우선은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지수 상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우선 이 전체적인 업종이 올라오는 가운데 낙폭과대 업종군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했다. 자, 우선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뿐만 아니라 트룩시마, 허주마 같이 신약에 대한 새로운 허가 기대감으로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악재가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래도 이 새로운 계약권 수주에 의해서 움직임이 크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주가 흐름 살펴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함께 볼 것인데요. 자, 셀트리온도 최근에 시장 흐름세를 보면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셀트리온이 먼저 선 반영되면서 반등을 좀 보였고요.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저점권에서 10%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요. 그리고 대형주 업종 대표주이기 때문에 10%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가를 보면은 그동안에 5월 한 달 동안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선은 주가 위치가 지난 38만 원대에서 줄곧 하향세를 보였고요. 오늘 장에서 이 장대 양봉이 연출되었는데요. 5%대 이상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룹의 악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로 해서 구속 수사라든지 악재 연속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거치면서 시장에서 악재가 학습 효과가 되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범죄 여부라든지 이런 검찰 조사의 부분들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화 과정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섹터가 좀 강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의 모습들 보시면은 코스피 뭐 주요 종목들의 제약바이오섹터의 낙폭과대의 기술적 반등이 모두 일어나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헤렉스미스, HLB, 메디톡스, 휴젤, 셀트리온 제약 이와 같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제히 상승했다라는 점. 저점 인식이 이제 이 업종에 들어왔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업종 대표주들의 기술적 반등, 순환매가 나왔다는 거 제가 의미 있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까지 제가 최근에 한 2, 3주가 되었나요? 이슈적인 모멘텀, 시장에 경기 민감주, 지수 민감주 보기 힘들다. 지수를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 차라리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 혹은 현금을 확보하자. 어쨌든 매매를 한다면 이슈적인 모멘텀, 대마장세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있죠. 히토류, 그래핀, 최근에 와서는 돼지열병. 자, 오늘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슈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돼지열병 발병에 대한 소식이, 북한의 발병 소식이 확정화되었고요. 북한 당국에서는 이 세계 동물 보건기구에 일정 부분의 지역에 확산되었음을 공시를 보고를 했다는 것이 시장 특징 뉴스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북한에서 이 발병이 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남아있는 이슈, 사실 이슈에 대한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정황선에서 확진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에 대한,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좀 이 발병에 대한 소식,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근데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뉴스는 두 가지로 본다면요. 한국의 방역에 대한 뉴스, 그 다음에 확진이 되는 여부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은 이 뉴스에 대한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도 제가 이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동안은 돼지 열병에 대한 키워드가 있으면 사료주를 대장주로 보자고 했어요. 오늘도 사료주는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이와 같은 발병 소식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섹터를 보자. 그래서 육계라든지 수산주에 대한 모습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장 끝날 때까지 마니커, 첼시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첼시스는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 장중에는 신라 SG와 같이 수산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연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슈의 연속성과 이슈의 시나리오 분석이 중요했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어제와 오늘 지수의 상승 마감은 상당히 반가웠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 크게 이슈화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일 중국이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유예시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6월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변동 장세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다. 물론 이제 지수 하방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일단 무역 분쟁에 대한 변동 장세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계속해서 이슈적인 부분들 테마 장세도 살아있는 장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반사이익이라는 카드, 반사이익이라는 키워드,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죄송합니다. 포털사이트라든지 HT상에서 반사이익이라는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매매의 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와 같은 장세는 지속된다는 거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시장에 대한 수급이 체질 변화가 나타나는 점. 이거는 이 지수에 대한 저점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우선은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이 바뀌었다.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요. 지수에 대한 저점 인식이 커질 때이고요. 또 여기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성장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키워드 IT, 중국에 대한 모멘텀, 2차 전지 항상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와 오늘 지수 저점 인식이 되었을 때 이들 종목들이 가장 큰 탄력을 보였습니다. IT 종목 섹터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우선은 또 이와 같은 흐름으로 해서 저점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업종군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 한편으로는요. 오늘 장에 대한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군들의 대표주들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낙폭과대했던 업종군들이 저점 인식이 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의 순환매가 예상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바뀌느냐? 한동안은 지수를 버티는 것에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테마 장세로만 보았는데 이제는요, 업종 섹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시장을 기억하느냐? 1월 달을 기억하시면 돼요. 1월 효과를 보셨죠? 저점을 찾고 반등하는 추세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업종 대표주의 움직임들, 시장 주도주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이와 같은 업종군들 시세를 꾸준하게 스윙처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 자, 시장은 바뀌었다라는 거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6월 달에는요, 세계 최초 5G 자율주행차를 처음 공개하게 됩니다. 날짜는 6월 22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 한 번 더 코멘트 드리면서 반사이익, IT, 업종 대표주에 대한 흐름들 이 뉴스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와 AI를 보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이 좀 바뀌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5월 달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6월 달에 물론 변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